제가 여태까지 본 아마 검찰 문건이 30만 장이 넘을 겁니다. 야, 말로만 듣던 조작 수사가 바로 저거구나. 검찰은 이래서 없어져야 되는구나라고 여러분께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2달간 거의 매주 언론중재위원회에 가고 경찰 조사도 이제 연락이 슬슬 오기 시작해요.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일들은 공직선거법 사건이라서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찍 연락이 온 것이고, 그거 말고 뭐 홍준표 관련 보도를 한 것도 아마 고소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에게 아직 통보가 아직 오지 않은 사건들도 꽤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회사를 나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계속 해야겠는데 굉장히 좀 번거로울 따름이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 벌을 제가 받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 없는 죄를 만들어서 조작 수사를 한다거나 뭐 증거를 조작한다거나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제가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치르게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억울하다는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아마 2023년 9월 14일은 못 잊을 거예요. 왜냐냐, 제가 그냥 이제 검찰 특별수사팀, 옛날로 치면 이제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이 저희 집에 들이닥친 날, 저와 아내만 있었으면 괜찮은데 저희 큰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들이닥쳤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했던 그 수치심과 분노는 아마 뭐랄까요,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현장의 냄새, 분위기, 그런 것들은 아마 제가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용서할 그건 아니고요. 그거를 제가 다 계속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제가 못 삽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최대한 예전 일들에 대해서는 담지 않고 마음에 담지 않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제보 전화를 공개했잖아요. 제 제보 전화는 010-9846-8852입니다. 8852. 제가 이거를 뭐 여러 매불쇼나 뉴스공장 많은 채널에서 공개한 이유는 어떤 때는 그냥 나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의 억울함은 내가 제일 잘 알지만 밖에서 안 알아줄 때 정말 억울하거든요. 그 심정을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아는데 이거를 꼭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이뤄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부러집니다. 어떤 때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시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나가서 그냥 걷습니다. 그게 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무조건 걷습니다. 그냥 아무 방향도 없고 목적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걸으시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내 머릿속에 있던 화가 조금 풀리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냥 굳이 말하라고 하시면 최근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재심 재판이 열렸잖아요. 2020년 5월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 있었던 정황이 있고, 당시 신군부의 불법적 개입에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JTBC의 탐사 프로를 할 때 했던 보도로 김재규 부장에 대한 재심 청구가 됐고, 5년 만에 서울고등법원이 재심을 결정했고 2주 전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갔는데 제가 했던 보도로 우리 현대사의 한 내용이 완전히 바뀐다면 그건 진짜 기자로서 영광이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 그 보도가 생각이 나고, 뭐 가장 최근에 또 한 보도 중에는 여러분께서 보신 리박스쿨 보도는, 그런데 리박스쿨은 주니어 역사교실이란 명목으로 초중등 학생들에게도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르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복절이라고 부르고요, 건국절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이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이게 복잡한 내용이 있을 줄 몰랐어요. 저희는 처음에. 근데 들어가 보니까 야, 이거는 단순히 댓글 조작이 아니구나. 구구 어린이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영구 집권을 꿈꿨구나, 정말로.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애들과 결탁이 돼 있고 협조를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다행히도 대선 기간에 밝혀진 거죠. 근데 그 보도는 나름대로 극우 세력의 뿌리까지 쫓아가다 보니까 미국까지 연결되고 뭐 미국의 방산 기업, 원자력 기업 이런 배후들이 막 연결이 되고 최근에는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또 막 초청이 돼서 왔잖아요. Martial law to gain evidence of the election fraud. He stepped out to awaken the sleeping people inside of South Korea.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보도를 잘 한다면 세계적인 특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하나는 제가 이제 남은 과제인데 미연의 과제인데 1987년 11월에 대한항공 칼 858기가 미얀마 상공에서 추락했습니다. 11월 29일 오후 여객기가 폭파돼 115명의 고귀한 인명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국민 200명 가까이가 미얀마 상공에서 추락한 비행기에 바다로 떨어져서 지금까지 단 한 구의 시신도 국내로 송환되질 못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 있었을 때 그 사건이 발생한 지 최초로 발생하고서 도대체 몇 년일까요? 한 35년 됐을까요? 35년 이후에 미얀마 바다로 간 첫 번째 기자였어요. 제가 가보니까 우리 옛날에 이제 남해안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만 세월호도 저희가 인양을 해냈잖아요. 세월호보다 훨씬 인양하기 좋은 조건의 바다입니다. 미얀마의 안다만 해역이란 곳인데 세계 경제 10위라고 하는 나라에서 자국민이 200명 가까이 죽었는데 단 한 구의 시신도 데려오지 못하고 한 점의 유품도 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미국은 지금도 북한에서 6.25 전쟁 때 죽었던 미군의 시신을 발굴하고 송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막대한 돈이 들더라도 미국 그 여권만 갖고 있고 시민권만 갖고 있으면 세계에서 그래도 안전하다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칼 858기를 인양하고 유해를 최대한 수습해서 오는 게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제가 좀 많이 다뤘잖아요. 대장동 사건이랄지 뭐 대북송금 사건이랄지 제가 이제 그 사건을 다룰 수 있었던 이유는 저도 처음에는 의심을 했죠. 이 많은 사건들이 설마 다 문제가 있겠어? 라고 했는데 검찰이 만든 수사 기록 그리고 검찰이 법원에 이 사람이 유죄예요 라고 해서 낸 증거 기록들을 제가 전부 다 봤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본 아마 검찰 문건이 30만 장이 넘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수사 기록들을 보면서 든 생각이 하나가 있죠. 아, 검찰이 이렇게 조작을 하는구나. 수사 기록 안에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 무죄의 증거도 있고 유죄의 증거도 있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모순이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자기들이 취사 선택을 해서 법원에 내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아무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봐도 이미 자기들의 수사 기록 안에 자기들 주장에 모순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제가 뉴스타파에서 한 보도는 이거죠. 수사 기록을 분석해서 검찰 스스로 이런 모순에 빠져 있어요라고 여러분께 보도로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알려드린 것이고 어떤 때는 아예 제가 검찰의 수사 보고서 원문 자체를 저희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다 공개했습니다. 정영 녹취록 이렇게 입수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라는 거거든요. 예. 그 검찰의 수사 보고서도 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네.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이 당선될 때 이재명이 떨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대장동 사건이었어요. 나름대로 경기도지사하고 성남시장 하면서 자기의 치적이라고 내세우더니 자기가 해먹었네 라는 게 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 동아일보에서 대장동 그분 보도를 합니다. 대장동 사건의 수익을 숨겨놓은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는 취지의 보도였는데 그 기사를 제가 봤을 때 소스가 없어요. 검찰도 아니고 이건 뭐도 아니에요. 거의 그냥 소설 창작한 수준의 기사인데 동아일보의 그 보도 하나 때문에 2021년 11월부터는 거의 모든 언론이 대장동에 숨은 주인이 있다. 그 사람은 김만배보다 나이가 많다. 그렇다면 단 한 명밖에 없잖아요. 이재명은 대장동 그 동아일보 보도의 늪에 빠져서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저는 당시에 JTBC에서도 2022년 2월 달에 제가 정영학 녹취록을 입수를 했어요. 보니까 동아일보 보도에는 정영학 녹취록에 대장동 그분이 나온다고 했는데 녹취록에 동아일보에 말한 취지의 그분이 없어요. 조작 보도잖아요.
조작 보도라는 사실을 밝혀야 된다고 저는 그때 보도국에 제 의견을 냈는데 제가 묵살당했죠, 위에서. 왜? 야, 여태까지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언론이 대장동 구분이 이재명인 것처럼 다 해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아니라고 어떻게 하냐 라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잘못을 했으면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을 이제 알았어. 그때 저희 보도는 잘못된 거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어느 언론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검찰개혁을 외치잖아요. 근데 검찰개혁이란 건 기본적으로 법을 바꾸는 거라서 국회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해야 됩니다. 검찰청법이나 모든 것들을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 시간은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걱정하는 건 뭐냐면 국민들의 생각이나 여론은 우리가 국민들이 들어가서 기자들도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개정안을 다 읽어보진 않습니다. 읽어봐도 잘 이해도 안 되고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그 어려운 개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파해야 되는 것인데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이 되면서 검찰청을 해체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힐 거예요. 뻔히 눈에 보입니다. 검찰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배출한 조직 아닙니까? 그런 검찰을 정상화시키고 개혁하려고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하나의 사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례는 너무 쉽잖아요. 어떤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면 엄청 검사의 어마무시한 비리, 전횡이 밝혀졌어요. 언론 보도로 인해서.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말로만 듣던 조작 수사가 바로 저거구나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사건은 제가 기자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뉴스타파를 나가든지 간에 말든지 간에 되면 제가 보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 보도하는 그 사례를 보시면 아, 검찰은 이래서 없어져야 되는구나라고 여러분께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검찰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뭔가 범죄를 저지를 때는 범죄의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기는 윤석열 정권에서 제공을 한 거죠. 기성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출입처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출입처 제도 중에 가장 문제는 법조기자단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법조기자단을 상대로 뉴스타파에서 이제 송사까지 벌인 적이 있어요. 검찰청은 국민의 재산이죠. 국가의 재산인데 그 검찰청에 기자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자실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거기서 앉아서 검찰의 브리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정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정하지 않고 법원이 정하지 않습니다. 기자단에서 정합니다. 우리 국민도 경찰의 브리핑을 볼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밀실에 기자와 경찰, 기자와 검사가 밀실에서 만났을 때 모든 사달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언론 개혁을 왜 해야 되냐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검사가 언제 힘을 얻겠습니까? 검찰의 힘이 어디서 나올 것 같습니까? 검찰이 여러분께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수단도 없어요. 검찰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전하는 것은 언론의 기사죠. 우리는 언론의 기사를 보고 검찰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서초동 편집국장이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기자들과 아주 친하게 지냈죠. 그럼 어떤 과정이 있겠습니까? 기자들에게 기사를 사주하고 A로 나가야 될 기사를 B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그 B 기사를 보고 A라는 것을 알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언론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론 개혁만 똑바로 서도 검찰이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언론 개혁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언론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지욱의 데드라인은 계속됩니다.